이젠 어떤 일이라도 우리라면 할 수 있어. 두려움 속 갇혀있던 너를 내게 보여줘. 흰 눈이 내려와 포근히 마음 덮을 때 내게 말을 먼저 해줄래. 너의 환한 그 미소 내가 볼 수 있게. 가끔 힘에 겨워 눈물이 날 땐 내가 너의 곁에 다가가 안아줄 수 있도록 네 맘을 열어줘. 우리 마치 영원한 사이처럼 추억을 말하고 사진 속 우리처럼 함께한 순간 꼭 간직할게. 너 언제든지 다가와 내게 말을 해줘. 지치고 힘이 들 때도 내가 옆에서 함께할 수 있게. 우린 서로 없이 못 살 것만 같은 길을 걷는 동안 걸음을 맞추며 하나 둘 춤을 춰. 이 순간 영원하길 빌어. 또 우리가 마주볼 때 너 하나만 약속할래. 지금처럼 웃는 얼굴로 행복한 모습 I will be fine your song. 가끔 힘에 겨워 눈물이 날 땐 내가 너의 곁에 다가가 안아줄 수 있도록 네 맘을 열어줘. 우리 마치 영원한 사이처럼 추억을 말하고 사진 속 우리처럼 함께한 순간 꼭 간직할게. 너 언제든지 다가와 내게 말을 해줘. 지치고 힘이 들 때도 내가 옆에서 함께할 수 있게.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네, 안녕하세요. 꿈이야 호스트 DKG 자찬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제가 꿈이야 호스트를 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한 달 동안 저 잘한 것 같나요? 잘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채팅창에 꿈이 이모티콘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1일에 첫 방송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정말 시간은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실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오늘,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대로 조윤경 작사가님이 놀러 와주셨어야 됐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날짜를 조금 미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은 잠깐 미뤄두고 저에게 도착한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꾸라꾸님, 제잖아, 제찬이는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해? 나는 정확히 정사각형 이불을 선물해서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게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돌리면서 잠 못 자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나중에 꼭 써먹어 보길 바랄게. 사실 정사각형 이불, 근데 저는 별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별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불 좀 더 긴 부분을 찾기 위해 이렇게 돌린다는 것 같은데, 저 짧은 부분으로 돼 있어도 나름 잘 자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만약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면 제짱 호스트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나도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시가 답입니다. 뭐 별 신경 안 쓰는 타입인데 뭘 그렇게 에너지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에너지도 지금 모자른데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에너지를 주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털끝만큼이라도 뭔가 차지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싫습니다. 맞아요. 정사각형 이불도 굳이 사지 마세요. 제 돈 들여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선물을 해드려야 됩니까? 그 사람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뭐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제띠님, 저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강릉 여행 다녀왔어요. 동해 바다는 수평선 직전에 있는 깊은 파랑이 묘한 평온함을 줘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바다 중에 동해를 제일 좋아합니다. 짜짱 호스트님, 그리고 데리고 예절샷도 찍어봤는데 살짝 자랑해 봅니다. 짜짱 호스트님은 어떤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동해 너무 좋아해요. 저도 서해보다는 동해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서해는 일단 그 물이 빠져버리면 뻘이잖아요. 맞나? 뻘이죠. 그래서 뭔가 물이 조금 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해를 딱 가면 어떤 곳을 가면 이제 에메랄드빛 바다, 정말 푸른 바다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좀 서해를 가게 되면 조금 뻘 느낌이 강해서 저도 동해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 바다, 자갈밭 바다 뭘 더 선호하는지. 저는 무조건 모래사장입니다. 자, 이제 자갈밭 모래사장을 가려면 아쿠아 슈즈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 자갈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계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계곡이 너무 위험하고 돌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모래사장 바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정 호스트는 또 바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는데 바다 하면 일단 이제 푸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제가 생선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고등어도 생각이 나고 오징어, 문어. 제가 회를 예전에는 아예 안 먹었었는데 예전엔 왜 그런 뭔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질겅질겅한 어떠한 물체를 씹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회도 매력적인 음식이구나를 느껴가서 요즘은 광어도 먹어요. 조금 회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코스 있잖아요. 연어, 광어 좀 그런 친구들은 요즘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카드 사진을 보내주셨다는데 그럼 이거는 또 나중에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제작 네컷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 네컷을 그러면 오늘은 조금 오프닝 하자마자 제작 네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일단 그러면 저 포즈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왜 둘에 찍히 여기 사진기가 고장이 났나?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마지막 바다에 온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이대로 자고 싶다. 그리고 또 제짜나 형이야님, 제짱님, 정세훈님 소원권 기억하고 있죠? 기타 연습은 하고 있는지, 언제쯤 소원 들어주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 근데 그 원래 그 혁우님의 윙윙 기타가 딴 따다다단 따다단 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비틀비틀 그게 안 되고 이거를 하나씩 쳐줘야 돼요. 띠뜨뜨뜨뜨 이렇게 쳐줘요. 자 진짜 연습을 해봤거든요, 집 가가지고. 근데
정말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연습을 조금 더. 왕곡이요? 왕곡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대충 이따 보여주겠다. DKG 첫 콘. 첫 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꾸미야에서는요. 꾸미야에서는 크리스마스 일단 좋습니다. 한 고쯤에 겨울쯤 연말 이렇게 하면 연말쯤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창이 오늘 운동했나요 님? 재창 호스트 따라 킥복싱 결제한 지 3주째 발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한 번 빼고 모두 출석한 저를 칭찬하며 다음 주에는 꼭 5일 다 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운동하고 나서 코치님이 탄산수를 주셨는데 완전 꿀맛이에요. 재찬 호스트는 운동 끝나면 무슨 음료 마시나요? 저는 아메랑 탄산수 많이 마셔요. 우리 헬스장 기부천사가 되지 않기 위해 같이 힘내보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근데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고 좀 늦게 끝나는 스케줄이 많아서 그 집에 덤벨을 사놔가지고 헬스장을 가지를 못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생긴 덤벨 맞나요? 바벨인가? 덤벨인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주고 자는 편이고 헬스 끝나면 저는 무조건 이거는 국룰이죠. 단백질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백질 보충제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제 그 30분 이내에 바로 먹어야 근손실이 안 온다고 하셔서 이제 사실 타기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헬스 트레이너 쌤께서 이렇게 기성 제품으로 나온 그거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2박스를 시켜봤어요. 맛이 어떤가 해가지고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초코 바나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오늘. 초코 바나나 맛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 꿈은 바스버거 사장님. 재찬 호스트가 요즘 좋아한다는 바스버거 먹어보고 싶어서 혹시나 하고 배달앱을 켰거든요. 배달 가능 지역이라 최소 금액까지 맞춰서 야무지게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배달비가 6,500원인 거 있죠. 배달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 같아서 이날은 그냥 패스했는데 배달비 6,500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바스버거 얼마나 맛있는지 디테일하게 맛 표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6,500원까지 투자할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6,500원이면 사이드 추가를 해가지고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게 낫지. 저는 배달비 4,000원 넘어가면 4,000원 넘어서는 안 쳐다보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2,000원대였는데 요즘에 좀 물가 상승 그거 여파 때문이지 배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저의 기준도 한 4,000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스버거 맛 표현을 조금 해드리자면 일단 되게 큰 레터스가 2장 정도 들어가요. 거기 위에. 그리고 생양파가 들어가고 근데 생양파를 싫어하시는 분은 구운 양파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양파 들어가고 바스 소스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토마토 들어가고 뭔가 직접 구운 듯한 육즙 가득한 패티가 들어가는데 그 각 하나하나의 재료 본연의 맛이 너무 잘 살아나는 맛이에요. 그리고 저는 감튀는 바스에서 먹을 때는 그걸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 고구마 후라이에다가 렌치 딥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1,500원 추가예요 또. 그래서 그렇게 고구마 프라이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아서 시켜봤는데 고구마 프라이도 은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렌치 소스랑 굉장히 잘 어우러져가지고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6,500원이 너무 부담되시면 매장 찾아가서 드셔라. 저기 뭐 선정릉역에도 있고 역삼역에도 있고 좀 어디 그래도 꽤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재찬이는 내 꿈이야님. 다음 주에 어머니 환갑이라 오늘 케이크, 현수막을 주문하려고 휴대폰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내 사진, 친구들 사진, 강아지 사진 그리고 재찬이 사진 2만 장이 넘는 사진 속에 어머니 독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걸 깨닫고 뒤청소를 한데 맞아 기분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환갑 기념으로 가족 여행 떠나는데 어머니 사진 많이 찍어 드리려고요. 재찬 호스트는 휴대폰 갤러리에 가장 많은 사진이 뭔가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셀카 사진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사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네요. 나중에 근데 꼭 뭔가 꿈이 있긴 있어요. 최근에 그 저의 엄마 아빠 형과 함께 이렇게 샵에서 예쁘게 단장을 한 뒤에 뭔가 가족 사진을 찍어보면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찬이 꿈꿔야지님,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총 5마리가 태어났는데 2마리는 큰 삼촌이 데려가셨고 나머지 3마리 중 2마리는 이름이 있는데 1마리가 이름이 없어요. 제작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태어난 지 2달 정도 됐고 여자아이입니다. 너무 말괄량이라 화분도 다 뜯어놓고 신발도 물어가고 다른 애들에 비해 천방지축이에요. 그래도 완전 귀엽죠?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형제들의 이름을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형제들이 뭐 순자 돌림이라 그러면 갑순이, 동순이 막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으면 힘든데 볼의 매력점이 있고 태어난 지 2달 된 여자아이 그리고 말괄량이라고 하셨는데 두말볼 하겠습니다. 두말볼 말보라 되게 괜찮은데 두말볼 두는 성이에요. 두말볼 그래서 2달 됐고 말괄량이고 볼의 매력점이 있으니까 말보리 좋습니다. 근데 되게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이 친구 맹해 보이지? 뭐 피곤한 거 되게 졸려 보이는데요. 이 친구 되게 졸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타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선배님의 스웨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rawing on the window, trees start to glow, and boiling snows. Then I find memories I have to make it go away, away, till I find a way to go back. Mr. Coffee sweater, sharing it with you. Every time I look into your eyes, you show me your smile, your smile. Mr. Coffee sweater, sharing it with you. Spending time till late night, play the lullaby and after bed. My favorite fairy tales you read to me again and again, like I can make real dreams come true. When I've been away, you came closer, held my hand, gave me a shelter to cry. Then I find memories I have to make it go away, away, till I find a way to go back. Mr. Coffee sweater, sharing it with you. Every time I look into your eyes, you show me your smile, your smile. Mr. Coffee sweater, sharing it with you. Spending time till late night, play the lullaby and after dreaming all day, oh, dreaming all day.
우주 선배님의 스웨터 듣고 왔고요. 사연 계속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유하님, 매일 밤 꿈이야를 애청하고 있는 한나리입니다. 특히 제차님의 작곡, 작사에 관한 진지한 눈빛을 보니 문득 저의 어릴 적 꿈이 떠올라 살짝 뭉클해지기도 했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작사가가 꿈이었는데요. 감수성이 넘치고 감성적이었던 그 시기에 예쁜 노랫말과 잘 어우러지는 곡들을 들으면 나도 이런 노래를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습작 노트를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글귀 같은 걸 적어 놓기도 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가사를 적어 놓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상황들이 그리 썩 좋지만은 않았던지라 잠시 그 꿈을 접어두고 현실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의 꿈은 저의 기억에서조차도 조금씩 멀어져 있었죠. 그리고 20대가 되고 나서 우연히 이벤트로 진행된 어느 작사 공모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당당하게 우승. 참고로 그 노래는 주영훈님 작곡, 이선일님이 부르신 승전가라는 노래입니다. 월드컵 응원가라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노래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노래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어쨌든 어떤 노래인지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동방의 태양이 떠올라 그대의 머리에 비추며 뜨거운 기분이 솟아나 가슴 속에 퍼지네 세계의 태극기 휘날려 정말 뭔가 딱 승전가 같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제자노스트도 들으면서 나도 이런 가사를 쓰고 싶다 했던 아티스트 곡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사연을 미리 듣고 생각한 곡들이 몇 개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께 몇 곡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사보다는 멜로디를 좋아하는 타입이긴 해서 막 그렇게 가사에 있어서 전문적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사 다 좋으니까 멜로디와 가사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빅나티님의 밴쿠버입니다.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는 뭔가 되게 재치 있어 보였어요. 뭔가 네가 있는 곳으로 I w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 will scuba dive. 뭔가 되게 라임을 맞춘 것 같으면서도 뭐 비행기 타고 가겠다. 근데 비행기 안 타면 나는 수영해서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스쿠버 다이브 한다는 게. 그래서 뭔가 좀 재치 있었던 그리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그래서 뭔가 이런 노래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밴쿠버 같은 도시로 접근했을 때 욕심나는 도시 제목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진짜로 해외를 나가면 나갈수록 느끼는 게 저는 서울이 너무 좋아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도 예쁘고 뭔가 일단 엄청 큰 강이 중간을 가로지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야경이 있고 중간중간에 산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서울이라는 곡을 쓰게 된다면 넣고 싶은 단어 몇 개가 있다면 서울 너무 억지 같은데 서울의 소울 뭐 좀 야경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티뷰 그런 느낌으로. 다음 곡은 또 유나 선배님의 퍼레이드입니다. 모든 게 뭔지 알아
뭔가 이 노래는 제가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한껏 들었던 노래인데, 뭔가 정말 뭔가 오늘 아침 나가 뭘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의 설렘을 알람이 다정하다고 표현했는데, 만약 재창 호스트로 가사를 한번 바꿔본다면 알람이 다정하다, 사랑의 설렘을 알람이 다정하다.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거? 그냥 알람을 기다린다?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곡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곡은 인피니트 선배님의 Tell Me입니다.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이 곡은 제가 연습생 때 엄청 좋아했었던 노래입니다. 뭔가 되게 가사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내게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사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Tell Me라는 제목의 곡이 엄청 많은데 재찬 호스트표 Tell Me는 어떤 느낌일까? 가상으로 한번 상상해 보자면 저는 Tell Me 하면 좀 그런 느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좀 갈구하는 거죠. 나한테 얼른 나를 좋아한다고 말을 해라. 좀 그런 좀 강압적인 그런 노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도 습작 노트를 통해서 가사를 끄적인다고 하셨는데, 저도 가끔씩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곤 하거든요. 제가 제일 최근에 뭔가 곡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 3줄 정도 쓴 가사가 있는데, 이제 대충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노래 그거는 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재미로 그냥 완전 끄적끄적 하던 거라 가지고 이거 공개 가능하죠. 이거를 그러면 이게 그 줄 맞춘다고 여기 다 여기까지만 썼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진짜 얼마 전이에요. 한 4일 전인데 뭐야 이거 뭐야? 에? 굉장히 왜 뭔가 보라색이 굉장히 오묘한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색깔이 보라색인데, 그래서 이 뒤에 스토리를 조금 생각했던 게 뭐 차가울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뭔가 오묘한 보랏빛이 탄생하는 거죠. 그게 너와 나만의 색깔인 거. 어때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뭔가 근데 의견 채팅창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비록 녹방이지만 제가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뭔가 그리고 제가 보라색이라는 색깔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언젠가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제작진 쪽에서 날아온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꾸미야 로고송 어디까지 왔나요? 라고. 아니 이게 다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또 집에 맥북을 두고 와버렸네요. 어쩌네. 아 정말 아쉽게도 맥북을 집에다 두고 와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일단 뭐 녹음이야 다시 해야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해 놓은 데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제가 골라온 위에 세 곡 중에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연습생 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인피니트 선배님의 Tell M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nywhere, anytime. 어딜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딜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도망쳐버렸어. 익숙해져 점점 착각처럼 끝이 온 줄 알았어. 멈춰버렸어. 또 난 뻔한 드라마 속에 서인 것 같아. 텅 비어 호텔에 그저 후회뿐 I love you in my mind 달콤한 너의 말 그때처럼 너에게 듣고 싶어. Oh, in my heart 날 위로했던 말 돌려볼게 안아볼게 다시 뜨거웠던 때로.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love tell me tell me love. 내게 돌아와줘 baby. Let's go. I miss all day 너를 그려 매일 마치 화가 이 밤이 달 것 알아. 꿈속에서도 네가 들려. 기억을 replay Don't pass me by. 널 내 품에 줘. 널 찾아 헤매고 walk high. In my mind 달콤한 너의 말 그때처럼 너에게 가고 싶어 I 지금 know you in my heart 날 위로했던 말 돌려볼게 안아볼게 다시 뜨거웠던 때로.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love Tell me love 내게 돌아와줘 baby. 네 목소리 내 귓가를 가득 울린 멜로디 속삭여줘 다시 한번 이렇게나 이기적인 내가 널 안아볼게.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딜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love Tell me love 내게 돌아와줘 baby.
네, 또 저에게 도착한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니야 나야님, 제천호스트 평소에 비니나 캡모자 많이 쓰는 것 같던데 1년간 비니와 캡모자 절대 안 쓰는 챌린지 성공하면 제천호스트가 가장 원하는 불로소득 하나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도전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분은 조금 실수를 하셨어요. 비니와 캡모자. 제가 비니와 캡모자만 쓰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엔 얼마나 다양한 모자가 있습니다. 군밤 그 모자도 있고, 그 다음 버킷햇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모자 종류가 많은데 비니와 캡모자만 안 쓴다는 조건으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조건인 것 같아서 전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게임 하나 더. 비니 안 쓰기, 오버핏 후드 안 입기 골라주세요. 이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비니도 있고 오버핏 후드도 있는데 그걸 왜 못 입게 합니까? 왜? 그걸 왜 나에게 못 입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정말 짓궂으세요. 섭섭합니다. 전 둘 다 입을 거예요. 둘 다 쓰고. 1 더하기 1은 재찬이가 좋아하는 야근님. 재찬이가 가장 좋아하는 집안일은 어떤 거예요? 저는 뽀송하게 마른 수건을 각 잡아서 개는 일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깔별로 각 맞춰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집안일을 좋아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된 동물이에요, 사람은. 근데 이분이 조금 뭐 그런 거에 쾌감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집안일에서 쾌감을 얻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거, 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쾌감이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조금 먼지 쌓인 곳 있죠. 거기 이제 청소기 좁은 노즐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빨아 들어가는 게 좀 보이는 거, 그런 게 약간은 그래도 쾌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장소 하이님, 재창호스트 저 회사 끝나고 동료하고 밥 먹고 집 가는데 길에서 재창호스트를 만났어요. 너무 예쁜 재창호스트 봐서 룰루랄라 신나게 퇴근했답니다. 저도 이렇게 반가운데 본인은 오죽할까요? 낯선 곳에서 본인 사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해요. 오, 이렇게 전단지가 막 붙어 있는 거구나. 저도 근데 사실 이런 거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제가 올리브영 갔는데 제 얼굴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좀 대리만족을 해봅니다. 저도 이거 보고 싶어요. 사실 저 봐본 적이 없어서, 낯선 곳에서 저의 얼굴을 봐본 적이 없어요. 보고 싶습니다, 광고주님. 재정호스트는 사랑입니다님. 친구와의 약속에서 저는 계산하는 일이 반복되어 스트레스 받던 중 친구에게 더치페이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고 상처받아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는데 잘한 일일까요? 재정호스트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요. 본인이 계속 계산을 했다가 더치페이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근데 그게 거절당할 일이에요? 되게 그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이 우리 아리님의 친구분의 심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게 뭔가 계속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거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뭔가 정말 못 느끼는 척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자신의 뭐 지갑 사정이나 뭐 집안 사정이 어찌됐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치페이를 제안을 했는데 뭐 상황이나 뭐 정말 뭐 그 해결 방법이나 대책도 없이 거절을 했다고 하면 저는 정말 그 사람은 그냥 인간성으로 제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칼 차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계속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안 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런 성격이거든요. 해줄 거 다 해줬는데도 아니면 끝인 거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 짱구스트는 사랑입니다 님이 해줄 거 다 해주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련 없이 보내줄 것 같습니다. 쭈꾸미 제꾸미님, 저는 INFJ인 아리인데요. 친구와의 만남을 계획하는 걸 좋아하지만 사람들 많은 건 또 싫어하는 성격이라 최근 잡았던 전 직장 후배들과의 선약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편한 이 기분 아시려나요? 재장님, 저처럼 알 수 없는 기분 때문에 약속 깬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근데 사실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정말 신중하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뭔가 입약속이 그냥 입약속이 많을 때도 있지만 약속을 정말 잡으면 그 약속은 진짜로 나가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하나를 조금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를 좀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시간을 잡는 것 같고, 뭔가 정말 그날 너무 나가기 싫어서 약속 깬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짱을 피어싱 해줘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트럼펫 부는 돌고래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상상해 보셨다면 이마의 숨구멍과 입 둘 중 어느 쪽으로 트럼펫을 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 사진 첨부합니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죠. 이마 위에 숨구멍으로 불어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돌고래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물 뿜는 그 이마의 숨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이 굉장히 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돌고래가 입으로 뭔가를 하면 해봤자 그 물 뿜기 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장난치는, 그러면 그 입으로는 바람이 세게 나올 수 없다, 숨구멍보다. 이게 저의 결론인데, 그러면 트럼펫을 불려면 숨을 세게 뱉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꽂고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펫 부는 게 쉽지 않던데요, 굉장히. 이쯤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꾸미야 패밀리 동윤이랑 기호는 돌고래 사연에 어떤 대답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꾸미야 패밀리 방송에는 대놓고 논쟁을 해결하는 컨셉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동윤 기호와는 아직 상의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해보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봤습니다. 돌고래 사연처럼 저희 꾸미야 패밀리가 해결해줬으면 하는 논쟁거리가 있으시다면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소소한 주제도 좋으니까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말머리 꾸미야 달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또 제짱이라는 예술님, 안녕하세요.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미술학원에 취직하게 된 아리입니다. 미술 전공을 한 뒤로 어린이 친구들을 가르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도무지 어린 아이들과는 가까워지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제창 호스트는 평소에 어린이 친구들과 잘 지내지는 편인가요? 혹시 저에게 전수해 주실 꿀팁 같은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아시다시피 저도 어린아이를 만나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꿀팁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난감하긴 한데요. 마이쮸 같은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포켓몬, 뭐 스티커, 띠부띠부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어린아이랑 친해지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한 30분 정도 같이 있으면 너무
귀엽고 좋은데 한 30분 넘어가면 이제 조금 머리가 어지러지해지기 시작하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는 삐 소리 들리고 약간 그런 그리고 공놀이 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근데 제가 진짜 어린아이랑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친척 중에서도 저희 그러니까 온 가족을 통틀어서 저랑 사촌이 한 명 있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온 가족을 통틀어서 그 둘이 막내예요. 진짜 전 가족 중에. 그래서 어린아이를 볼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랑 친해지시려면 꾸미야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정주행 하셔야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 찬이는 빛나고 있어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도 미술이시네. 미술 상담사 자격증 있는 꾸미야 애청자예요. 문득 우리 호스트 제차님께서 한번 그림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차님 빗속의 사람을 아이패드에 한번 그려주세요. 빗속의 사람. 간단한 해설이 있어서 그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속의 사람.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있고 비가 막 떨어지고 툭툭툭 이렇게 막 비가 이렇게 무릉덩이 있고 무릉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길이 한 이 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릉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보았는데 간단한 해설이 있대요. 빗속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수 있는 건데 비, 구름, 웅덩이, 번개가 많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많다는 것. 비랑 웅덩이가 많은데 비옷, 우산, 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사람. 근데 우산이 있으면 그게 잘 대처하는 사람인 건가요? 비의 양에 비해 보호 장비가 작으면 스트레스 대처를 잘 못하는 편. 근데 우산을 크게 그렸으니까 스트레스 대처를 잘하는 거겠죠. 좋은 거겠죠? 근데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대처한다기보다는 뭔가 스트레스를 잘 대처한다기보다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많고 많지만 조금 사소한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그냥 없애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요즘 그림 실력이 좀 는 것 같아요. 그림 실력이 좀 늘었는데 예전에 비해.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No Song Without You 혼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oh, I'd be nothing without you. Ooh,
song without you, without you. When I'm down and out and feel like there is nothing left for me, you save me. I'd feel nothing without you. Ooh, there'd be no song without you, without you. When I got into a fight and you stood right up for me, you saved me, you saved me. Some stupid shit, you always reassure me. You save me. Ooh, I'd be nothing without you. Ooh, there'd be no song without you, without you. 끝없는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만나서 반갑다며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때는 언제고, 얼마 채 지나지 않아 이젠 제발 좀 내 곁을 떠나달라며 마음속으로 사정하고 또 애원하죠. 어떤 이는 세상에서 누군가와 헤어지는 일이 제일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우리들의 이별은 세상 이렇게도 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관계는 잘 가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보자 우리, 이런 식으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헤어짐은 헤어짐이기 때문에 마음속 한켠에서는 괜시리 아쉬운 마음이 일렁입니다. 이번 저희들의 만남은 특히 찰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른 채 휘리릭 지나갈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아쉬워 마세요. 저희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음을 기약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23번째 편지, 당신의 꿈이었던 나는 새로운 계절입니다. 비가 내리는 반대편으로 여름을 향해 달리네. 내게로 내미는 어떤 것도 끝내 붙잡지 못하고 말았네. 피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아서 찬란한 계절에 너는
어설픈 나의 맘에 차게 기울었지. 나는 혼자 멈춰있는 채 날 많이 미워하고 있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난 왜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까. 반가운 얼굴을 보고도 모른 채 두 눈을 감았네. 머릿속 그려낸 하늘은 두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랐어. 비는 것보다 적당히 또 지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서 초라한 나의 맘에 창문을 닫은 채 먼지 속에서 숨 쉬는데 날 많이 미워하고 있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난 왜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까. 날 많이 미워하고 있을 내게 물어보고 싶어. 넌 왜 내게서 떠나가질 않는지. 요즘 그림이 는 것 같아요. 끝없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신 곡은 폴킴님의 찬란한 계절이었고요. 오늘의 꿈 주인공은 바로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이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찐이님, 봄의 한가운데서 재찬이란 사람을 처음 알게 되고 한 계절을 온전히 함께 보는 건 이번 여름이 처음이었는데 그 여름을 보내려니 좀 섭섭하기도 하네요. 좋은 기억이 너무너무 많았던 계절인데 그래도 가을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채워나갈 생각하니 설레는 것 같아요. 제천호스트,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계절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2022년 여름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제찬이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여름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가을이가 얼른 와주어서 제가 얼른 마음껏 긴팔을 입고 다니고 또 이제 에어컨 없이 이제 밖에 나가서도 조금 두꺼운 옷 입고 다닐 수 있게 얼른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름이 싫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보자, 여름아. 네, 꿈이야. 이제는 또 다른 꿈을 꾸러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또 이렇게 혼자 찾아온 시간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오랜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와 나누고 싶은 꿈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번 꿈이야 말머리 달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 혼자 돌아올 겁니다. 늘 그랬듯 재미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꿈이야 재방송은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나우웹에서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그럼 내일 밤 9시에 만나요. 오늘도 꿈꾸자.